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도, 영월 영하 2도, 행성 평창은 영하 4도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기온이 올랐는데요. 낮 최고 기온 역시 8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는 곳이 많겠는데요. 공기질이 좋지 않은 만큼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영동 지역은 강풍 속에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었죠.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여전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짚어보고요. 강원혁신도시 지원센터가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가 학교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2월 26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원주 봉화산 이지구 학생들을 위한 통학버스가 다음 달 4일부터 지원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도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도교육청 학생통학지원 개정 조례를 근거로 가칭 봉화산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까지 봉화산 이지구에서 평원초교로 통학하는 학생 120여 명에게 하루 3번 통학버스가 제공됩니다. 평창 대관령이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치유관광지로 꼽혔습니다. 관광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중 역사와 자연이 들려주는 치유의 이야기를 담은 곳에 평창 대관령 등 전국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과 강릉의 경계에 있는 해발 832m 고개인 대관령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넓은 고원지대입니다. 영월군이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갑니다. 군은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단, 온 동네 447 운영 등 스마트 희망빛 프로젝트를 체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지 365 안전협의체를 발족하고 온 동네 447, 447 활동을 더욱 구체화하는 등 취약계층 복지와 재난안전 대비를 위한 활동을 확대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얼마 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 안에서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재성입니다. 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학생을 지켜줘야 할 교사가 학생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에 주는 파장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전국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예. 학교 안팎으로 최근에 다양한 위험 상황이 계속되면서 교육계는 물론이고 학부모들 역시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에 대한 불안감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은 학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육계 전반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학부모들이 교사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또 교육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아이들을 보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더 이상 학교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현실을 교육당국과 정치계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학교 내 CCTV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의 학교 안전에 대한 재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된다고 보실까요? 대표적인 정책들을 보게 되면 늘봄 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 2학년은 보호자에게 이 대면 인계에서 동행 귀가하겠다라는 원칙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복도나 계단 또 교실 주변에 학교 실내에서도 이 CCTV를 확대 설치하겠다라고 정책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 경찰과 협력해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증원하고 이것을 통해서 학교 주변 순찰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이 학교 외부 CCTV는 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필수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복도라든지 체육관 또 교실 내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 이 교사 같은 교육 구성원들의 협의를 거쳐야만 CCTV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 CCTV를 확대 설치할 경우에는 학생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고 또 교권 침해가 있어서 이 수업이 위축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속도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앞으로도 좀 폭넓은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정책이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도나 체육관 같은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교사의 경우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알아왔고 지난해 12월에는 6개월의 휴직계를 냈지만 돌연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을 했는데요. 사건 발생 전까지 다양한 양상의 폭력성을 보여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제 범인은 여교사의 진술을 들어보면 사실은 좀 충격적이죠. 네.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도 하기도 했고. 예. 또 실제로 경찰이 포렌식을 한번 해보니까 휴대전화나 PC에서 여교사가 이 범행 도구를 구입하는 방법 또 살인 관련된 기사를 검색했던 기록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범행 당일에는 흉기를 구매하기 위해서 교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 살인 사건 그리고 범행 도구를 다시 한번 검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발적인 범죄라고 하기보다는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요. 또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현재 그 약간의 이 상처라든지 또는 외상에 대한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대면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향후 경찰에서 이 대면 조사를 통해서 범행 진술, 범행 내용이 무엇인지 또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면 조사 중요하죠. 이 범행 직후 해당 교사 역시 자해 시도로 대학병원에 이송이 됐는데 응급처치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가 갑자기 소리내며 웃어서 의료진을 당황케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이 이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거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외상센터에서 지혈과 같은 응급치료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여교사가 소리를 내어서 웃었다. 그래서 의료진이 당황했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예.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이제 기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쵸. 정확성을 이제 판별하기는 어렵고요. 예. 다만 이러한 행위가 과연 우울증과 관련이 있느냐 이것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짓기는 어렵고요. 우울증을 판단할 수 있는 요인들은 이 여교사가 휴직 직전에 이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렇게 불특정인을 가해하는 또 불특정인을 살해하는 행위는 사실 우울증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본적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는요, 의욕이 저하된다라든지 아니면 자살을 생각하지 타인을 공격하는 그러한 질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울증이 원인이 되어서 살인범이 되거나
살인 미수범이 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원인이 우울증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돌리기보다는 이번 범죄는 소위 범죄학에서의 이상동기 범죄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피해 학생을 찾을 때 사용했던 자녀 보호 관련 앱의 신규 설치가 70배 이상 그야말로 폭증했다고 전해졌는데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님들의 걱정은 이해가 되지만 조심해야 할 사항도 분명히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이제 아이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예전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번 사건 때문에 이제 많이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성년 아동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 개발된 앱인데요. 통상적인 기능을 보게 되면 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또 전화 걸기, 또 경고 알림 울리기, 그리고 휴대전화의 사용 내역, 또 그리고 주변 소리 확인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조금 법적인 위법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보호자가 원격으로 조작을 해서 주변 소리를 실시간으로 청취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범죄 예방에는 좋지만 그 주변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청취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사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법적인 위법성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 개발이나 또는 정책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아닙니다만 이게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우리가 최대한 조심하고 예방해야 할 일인 거는 틀림이 없겠죠. 교수님 당부사항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육부 같은 경우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이제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교사를 긴급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 보면 이 교사분들의 정신 건강도 돌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울증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은 초등학교 교직원의 숫자가 2020년에는 4,8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9,468명으로 크게 증가를 했거든요. 결국 최근에 교권 추락이라든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교사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 의료적인 그런 지원도 동시에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 발생 후에 또 교사의 신상털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데 저희가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가 예비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데요. 원주혁신도시 내 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혁신도시 공실을 줄이기 위해서 강원혁신도시 소외상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다는데 원주혁신도시의 공실 문제 어느 정도일까요? 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주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혁신도시의 상권 공실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네. 2017년 원주 혁신도시 이전이 완료된 이후 8년이 지났지만 이 공실 문제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작년 4분기 임대동향 통계 정보에 따르면 원주 혁신도시의 공실률은 21%인데요. 공공기관 직원들의 낮은 원주 정착률이
소득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가족 동반 이주율은 68.6%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요. 소비 위축과 지속되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서 원주 혁신도시의 공실률 감소와 또 청년층의 창업 환경이 빠르게 나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혁신도시 내에서도 특히 상권이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곳 지역은 특히 공실률이 줄지 않아서 지역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는 혁신도시의 젊은 청년 창업자를 유입시켜서 혁신도시의 정착을 유도하는데요. 먼저 혁신도시 청년 창업자에게 혁신도시 공실 문제를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또 없어지는 만큼 생기기도 많이 생겨가지고 막 엄청 여기가 막 죽었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카페보다는 음식점? 왜냐면 이제 그 공단 분들이 이제 점심에 다 드시러 나오시니까. 근데 카페는 솔직히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포화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식사는 매일 이제 드시고 싶은 게 다르시면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고 하시니까. 원주 혁신도시의 젊은 창업가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 반가운 소식인데 자세한 지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의 임차료를 월 3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하는데요. 네. 또 마케팅비 최대 50만 원과 경영 컨설팅 또는 필수 기자재 물품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신규 청년 창업자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시작했는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지금은 기존을 대폭 완화한 상태입니다. 만 19세에서 40세 청년 창업자 중 혁신도시에서 창업을 시작한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격 요건이 완화됐으니 자세한 요건은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센터로 직접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예. 원주에 소재한 강원 혁신도시는 작년 말 기준 7천여 명의 공공기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또 평균 연령은 35.9세로 젊은 고객층이 많은 지역인데요. 센터는 젊은 층을 포함한 고객들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반영해서 젊은 창업가가 창업을 하기 좋은 지역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센터의 이번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본다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혁신도시 사업팀 원재영 주무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고객층이 많아 이 혁신도시 소해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젊은 층을 포함한 고객들의 트렌드와 관심사를 반영해서 다양한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또 재단법인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에서는 공공기관, 연간산업, 기업 유치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혁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나 클러스터 부지에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들에게 그 임차료나 대출금 이자 일부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기업 이전 등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저희 센터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강원 혁신도시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그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힘겨운 시기지만 여러 지원 사업을 통해서 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면 좋을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강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창업이나 기업 이전으로 사무공간이 필요한 경우 공유오피스 지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 연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으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되고요. 또 청년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이나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원주시 청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지원 사업을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미친 파장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장진호 정책기획과장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각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가 학교 안전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알려주실까요? 네, 먼저 고 김하늘 양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놀라고 마음 아프셨을 텐데요. 이번 일을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의 주요 대책으로는 우선 돌봄교실 운영학교 내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인터폰 비상벨 추가 설치 등 학생 안전망 확대 등이 있습니다. 학교의 환경 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돌봄 학생의 대면 인계 및 동행 귀가 지원입니다. 시니어 인력, 퇴직 공무원 등 자원봉사자를 귀가 안전 도우미로 활용하고 귀가 안전 도우미 매뉴얼 개발 및 배포, 연수 실시, 학생 안전관리 차원에서 출결 및 귀가 알림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학교 곳곳에 CCTV 설치가 잘 돼 있는 학교도 있기도 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외부에 한두 곳 설치되어 있는 학교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CCTV 설치가 의무가 아니라면 이번 안전 강화 대책이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까요? 네, 학교 내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제26조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등으로 이게 엄격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학교 내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은 필수 감시 지역으로 첫 번째,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두 번째, 사각 지역 및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세 번째, 그 밖에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내 시설 및 구역 등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나 합의 하에 학교 내 생활지도 취약 지역 및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화소를 높이거나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CCTV 설치 의무화 등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일선학교와 소통하여 사각지대에 설치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번 사건이 돌봄 교실에 참여한 후 발생했죠. 때문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안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1, 2학년 아동들은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단 보호자의 요청 동의서에 따라서 동행 귀가, 대리인 동행 귀가, 학원 차량 이용 귀가, 자율 귀가 등이 모두 가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을 인계 지점까지 인솔해줄 귀가 지원 인력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하고요. 돌봄 교실 내 안전시설에 대해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부족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터폰이나 비상벨, 안전 덮개 등이 그 예입니다. 현재 30-40%의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귀가 알림 서비스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돌봄 교실 주변 사각지대를 파악해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또 작년까지 1학년에 한정돼 있던 늘봄 학교를 올해부터 2학년으로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당장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안전 도우미 관련해선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돌봄교실이나 맞춤형 프로그램 관련하여 1, 2학년의 귀가를 도와주는 귀가 지원 인력은 별도의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강원도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클럽 관련하여 학교에 현재 330명을 지원하고 있고요.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퇴직 공무원과 연계하여 학교와 매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학교는 모두 원하는 인원수만큼 매칭이 완료되었고 귀가 인솔 관련하여 추가 요청이 있으면 바로 연계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안전도우미 자격 부분은 학교의 교문 후문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교내 안전을 돌보는 역할인 학교 보안관 또는 배움터 지킴이 자원봉사자가 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처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안전을 도와주시는 자원봉사자는 은빛 지킴이입니다. 네, 교육부와 별개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도 학생 안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신 계획이 있거나 학부모와 학생에게 당부할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짧게요. 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돌봄교실 운영학교 안전관리 방안 외에 교원 심리지원 확대를 위해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소그룹형 교원 트라우마 치료 지원, 교원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 확대, 질환교원 관리 및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평화롭고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학교 과장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장진호 정책기획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